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 찐 야부리 박입니다. 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가장 중추적인 지금 세대이고 인구 전체로 33%를 차지하니까 이들의 향방이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리라 저는 보는데 지금 1세대가 거의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에너지는 넘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베이비부머 2세대들이 지금 또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서울에서 계속 수도권에서 눌러 앉아 살면 아마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어떤 노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귀촌도 하고 제 아는 선배 중에 이제 귀촌을 하셨더라고요. 전라도 완주 쪽으로 네. 귀촌을 하셨는데 한번 내려가면 이제 그게 어떤 그 거점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이제 모아서 네. 내려가고 또 이분들이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의 돌봄 뭐 이런 일도 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가면 서울에는 이제 주택의 여유분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때로는 서울에 집을 정리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역에서 생활인구로 내려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경제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부동산 정책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지역에 지방에 집을 하나 갖는 걸 1가구 2주택으로 쳐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요. 나는 이건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했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일정 부분 좀 남아있는 있어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건 좀 장려를 할 입장이 아닌가. 그게 그렇죠. 장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지역에 이제 의료가 좀 그렇죠. 세팅이 돼야죠.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가 의료. 연세 드신 분은 좀 의료.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기왕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지역 소멸을 한번 얘기해 보죠. 지역 소멸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은 뭐 엄청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역 감소 지역이 현재 89개 시군구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가장 빠른 데가 어디예요? 21년. 가장 빠른 데가 아까 얘기하는 영양, 뭐 청도, 뭐 청송 아마 이런 지역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청송은 그래서 기사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교도소라도 유치해서 인구 늘려야 되겠다. 그 청송 교도도 지금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교도소가 지금 거기가 중범죄 가는 교도소라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경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여기다 청송에다가 짓더라도 환영하겠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다 해서 뭐 재수자를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심각하다. 이 인구의 그 감소.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 그다음 광역도시, 거점도시 빼놓고는 다 인구 소멸 감소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방이 감소되면서 구체적인 예가 부산입니다. 부산과 인천이 3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인구 300만을. 다운되고 있다고? 부산은 다운, 인천은 업. 옛날에 6.25 한국전쟁 때 이제 피난지로서 거의 400만이 넘었었죠, 예전에. 그러다가 1995년에 380만. 지금은 최근 통계 보니까 320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뭐 300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인천은 옛날에 이제 대전, 광주, 그 다음에 인천이었거든요. 지금 290만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지금 현재 3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제2의 도시로 되는 거죠. 많이 지었어요. 특히 뭐 이제 영종도, 송도, 청라, 그러니까 신도시가 많이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은 뭐 누가 얘기한 노인과 바다가 됐다고. 이야.
노인들만 남아 있고 젊은이들은 그러네.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30평형 때 이게 5억 9천만 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9억쯤 됐는데 거의 뭐 반토막이죠, 반토막.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이 바다가 주는 경치, 좋죠. 해운대 가면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 결국 관광 도시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제2의 도시가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심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시대 인구 감소로 내려가고 있지만 지방 이런 대도시 군 단위는 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방은 이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또 이게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일단 이런 겁니다. 서울은 지금 이렇게 인구 소멸이 돼도 이제 뭐 경제학자나 인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00만의 유지는 꾸준히 할 것이다. 이제 그 이유는 일자리, 인프라, 학교, 병원, 아까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구수, 주택수 뭐 이야기하면서 가구수가 지금 늘어가고 있는데 가구수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분가, 1인 주택들 이제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수는 늘어가고 있는데 주택수는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 평형대들, 중형 평형대들의 주택이 공급이 이제는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소형, 우리가 말하는 이제 1.5룸, 뭐 2룸 이런 시장들이 이제 급성장을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제 그거 2010년대부터 많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최근 통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중형, 대형의 선호도가 더 높아져요. 특히 저는 코로나 영향도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가니까 공간의 수요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택 사이즈 얘기할 때 유럽 얘기하고 일본 얘기하고 뭐 조그만 주택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되게 중산층들이 보통 100평의 싱글 패밀리 하우징이라고 그래서 단독 주택에 살거든요. 제 누님이 이제 그 시애틀에 사시는데 가보면 주택이 120평이야. 건평이. 그게 이제 문화가 틀려서 그래요. 아니 문화가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이 공간에 대한 욕구가 욕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형과 대형으로 지금 많이 가는 추세다. 이제 부동산에서 중형 대형으로 가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층을 보면 이건 중장년층이거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 청년들, 그 다음에 뭐 신혼부부들, 뭐 우리가 좀 일자리 창출해줘야 되고 또 뭐 주택도 보급해줘야 되고 뭐 그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그랬지만 일본의 도쿄 집값이 막 올라오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애도 안 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수도권과 위성도시들은 되도록이면 수도권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역세권에 직주 근접할 수 있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아까 주 52시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출근을 2시간씩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 52시간에 출근 2시간 합치면 그거는 뭐 직장생활의 연관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직주 근접을 시켜줘서 그 시간에 뭐 가족들과 그렇죠. 예,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 교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 직주 근접을 하려면 30분 거리에 출퇴근을 좀 잡는 게 좋다. 그래야 여가도 보낼 수 있고 뭐 맥시멈 1시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좀 끌어서 수도권에서 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서울 시내의 주변에 안쪽으로 그런 것들을 좀 유입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이제
간다 이거야. 그럼 그분들 지금 보조 많이 해줘요, 그죠? 기촌할 때 지원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정책 자금도 많이 해줘.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아까 1가구 2주택도 유지해주고 취등록세도 좀 감면해주고 이렇게 가시면. 예. 그리고 그 집을 거꾸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뭐 신혼부부들이나 누구한테 뭐 주게 되면은 뭐 임대를 준다든가 뭐 월세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우리 요새는 임대 주게 되면 임대사업자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그 세금 내잖아. 뭐 그런 것들을 좀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소프트적인 참 그런 부분들을 맞아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죠.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도 가구 수도 늘어요. 이게 좀 상당히 좀 골머리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가구 수는 2040년까지 느는 걸로 나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집에서 언제 부모랑 살다가 어쨌든 독립선언하고 또 나가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구 평균이 2.2명밖에 안 되거든요. 4인 가구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보통 4명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고 1인 가구가 65%, 좀 있으면 70%까지 된다잖아요. 1인 가구가 30%. 그래서 이 가구 분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요즘은요, 고시원이 한 5평 이 정도잖아요. 고시원이 비었습니다. 누가 안 살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예를 낳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적어도 한 20평 수준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지 신혼부부도 형성이 되고 좀 출산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금 지방도 소멸을 하고 있고 저성장 시대 고령화고 들어가고 있어. 대책이 뭐냐 이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그죠?